안녕하세요.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뺐다 작가 이동실입니다. 오늘은 그 사고 처음 나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길 가다가 사고 난 걸 많이 보는데 본인이 그 사고를 당하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.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는 모습을 간간히 보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냥 가벼운 사고 이후에 차를 빨리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게 맞는데 차는 차 놔놓고 바깥에서 계속 전화 통화하는 분이 많더라고요. 아마 지인이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리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정체된 도로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추돌 사고거든요. 추돌 사고는 뭐 뒤에서 받은 사람이 100% 과실이고 앞에 있는 분한테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신속히 이렇게 빼는 게 중요하고 차를 빼놓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뭐 경찰을 부르려면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그 사고 내용이 그 블랙박스에 대부분 담기고 설사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차량 파손 흔적을 보면은 충돌 당시에 뭐 각도라든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. 뭐 큰 사고 아니면은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몇 개 찍고 난 다음에 바로 이동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 앞에 차가 과실이 있으려 그러면은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해야 되는데 이유 없는 급정거 입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. 앞에 차도 뭐 앞에 강아지가 튀어나왔다든가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따라서 급정거하거든요. 어쨌든 뒤에 차는 앞차가 급정거한 걸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추돌 사고는 거의 DBA 차가 100% 과실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간간히 그 사고 접수를 받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사고를 내놓고 뒤에서 이렇게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차 안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자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죠. 그 오토바이를 충격해놓고 뭐 겁이 나가지고 차 안에서 계속 안 나오고 지나가던 사람이 구조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두렵다 하더라도 빨리 차 밖으로 나와서 112 신고해서 사람이 우선적으로 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조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. 사람을 구조 조치하고 난 다음에는 차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고 뭐 삼각대가 있으면 삼각대도 설치하고 안전 조치를 합니다. 가장 위험한 거는 사실 겨울철입니다. 겨울철에 도로가 좀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사고 원인도 대부분은 도로 결빙으로 해서 이렇게 1차 사고가 나거든요. 그러면 다음번에 오던 차도 마찬가지로 미끄러진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겨울철에 뭐 고속도로라든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뭐 1차 사고가 문제가 아니고 뭐 2차 사고 뭐 큰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신속히 대피해야 됩니다. 대피도 가까운 데서 하면 안 되고 그 가드레일 넘어가가지고 멀리 대피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위험한 데가 이제 야간 사고, 그다음에 고속도로 위에 사고가 이렇게 위험합니다. 야간은 아시다시피 잘 안 보여서 위험하고 고속도로는 달리는 차량 속도가 있으니까 위험한 거. 뭐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면은 경광등이라든가 비상등을 켜가지고 뭐 2차 사고를 막아야 됩니다.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은 인사사고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수를 받아주지만은 차만 망가진 경우에는 경찰서에 아예 접수 자체를 아예 안 받아주거든요. 그래서 뭐 차만 망가졌는데 굳이 경찰까지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한 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방이 시인만 하면은 뭐 사진 찍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헤어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. 굳이 뭐 보험회사 직원 부르면은 또 시간도 많이 뺏기거든요. 그래서 가해자 연락처라든가 차량 번호 적어놓고 사진 찍고 해서 헤어졌다가 나중에 뭐 차량 수리할 때 아니면 병원에 갈 때 이렇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. 그게 아닌데 뭐 앞에 피해자가 뭐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 사고 내신 분이 막 보험회사 직원 부르고 경찰 부르고 해서 앞에 사람 시간을 빼앗으면은 앞에 분들이 되게 화가 나죠. 뭐 자기 그 약속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실 파손된 거는 뒤에 범퍼밖에 없는데 이분은 제 입장에서는 범퍼 망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시간 로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불편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이 이렇게 생각난단 말이에요.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손해만 보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목이 아프다, 허리가 아프다 해서 평소에 또 지병을 내게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가해자도 현장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빨리 보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현장에서 멀쩡했고 뭐 도저히 아플 사고 아닌데 왜 병원 가냐고 이게 따지게 되거든요.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이 뺏겼고 원래 좀 이렇게 허리가 아픈 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.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.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차량 견인입니다. 간단한 접촉사고로 본인은 운전해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견인을 해야 될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출동을 부르거든요. 그러면은 보험회사 그 현장 출동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사설 견인 차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분들은 이제 그 24시간 도로에 서 있다가 이렇게 사고
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런데 이분들이 뭐 견인 동의세를 들이밀면서 빨리 이동해야 된다 하면서 막 서두르거든요. 그런데 그 동의해버리면은 일단 차를 이렇게 견인해버립니다. 견인해버리면은 이제 안 내려주거든요. 그 간간히 언론에서 뭐 보험회사 현장 출동 직원이 레카 기사들한테 집단 폭행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.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겁니다. 사설 기사가 24시간 도로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레카차에 걸었는데 한 2, 3분 후에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끌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험회사에 출동을 요청했는데 모르는 분이 빨리 도착해가지고 차량을 견인하겠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견인 비용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견인에 동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. 요즘은 견인 동의서에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동의하는 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보험회사에서 이제 견인하게 되면은 10km 이내에는 무료이고 10km 초과할 경우에 매 킬로마다 2,000원 요금이 부과됩니다. 그리고 만일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다 하면은 고속도로에 무료 견인 서비스가 있거든요. 고속도로 자체에서 견인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 신고를 하면은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아니면 졸음쉼터 아니면은 그 영업소까지 이렇게 견인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 킬로미터당 2,000원을 받습니다. 이왕이면은 무료니까 고속도로 견인 서비스를 부르는 게 좋죠. 전화번호도 외우기 쉽게 1588-2504입니다. 그래서 보험회사 그 견인 서비스는 IC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고속도로 견인 서비스는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도착하니까 가급적 그 전화번호를 외워놓다가 전화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은 차량 입고. 보통 차량 입고는 출동에는 보험회사 지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또 자주 하는 질문이 오늘 저 차를 타고 볼일을 많이 봐야 되는데 오늘 바로 맡겨야 되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. 그런데 차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으면은 2, 3일 동안 볼일을 다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차를 맡겨놔도 문제는 없습니다. 단지 이제 다른 분쟁이 없게 하려면은 사고 직후에 그 파손된 부분은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 되겠죠. 본인이 피해자로 하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언제 어떤 공업사에 차를 맡겨놨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야죠. 알려줘야 이렇게 수리가 이루어지니까. 다음은 그 병원 치료입니다. 병원은 요즘 한방병원을 많이 가는데 그 양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, 신경외과, 그 재활의학과를 많이 갑니다. 이제 사고 직후에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좀 이렇게 깨름직한 그 증상이 나타나면은 대학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대학병원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입원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은 이제 선처리 보험사입니다. 사고가 나면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. 내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갔던 현장 출동 직원이 전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인 담당이라고 전화 오고 대물 담당이라고 전화 오고 많이 오죠. 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사람 다친 거는 과실이 많은 보험회사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 차에 탑승했던 분이든 상대방 차에 탑승했던 간에 사고 과실이 많은 그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그런데 가입 피해자가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먼저 접촉한 차량이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먼저 처리를 합니다. 근데 어떤 차가 먼저 접촉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내 차에 탔던 분은 내 차 보험을 하고 상대방 차에 탑승했던 분들은 상대방 차 보험을 이렇게 먼저 처리를 하거든요.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해자가 확정되면은 가해자 보험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 피해차 과실분만큼 정산을 하거든요. 대인, 그 사람 다친 거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다음은 차량은 좀 틀린 게 내 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내 차 보험은 내 보험회사, 상대방 차 보험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보험회사끼리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또 담당자가 좀 많이 바뀌는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고 직후에 현장에 나가는 분들은 현장 출동 직원이고 또 보상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. 각 병원별로 각 공업사별로 이렇게 담당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담당이 자주 바뀝니다. 내가 이 차를 A 공업사에 맡겨놨다가 B 공업사 가면은 바뀌고 A 병원에 있다가 B 병원으로 가도 바뀌고 바뀔 때마다 이렇게 멤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은 차량 렌트 관련됩니다. 렌트는 현장에 나왔던 그 보험회사 직원한테 방법을 문의해도 좋고 아니면은 차량을 맡겨놓은 공업사에다 문의를 하면은 그 렌트회사를 연결시켜 줍니다. 단지 이제 내가 렌트를 피해자일 경우는 할 수 있는데 내 과실이 있으면은 과실만큼 나중에 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이제 100% 가입이다 그러면은 그 자차 보험에서는 그 렌트 비용을 안 해주는 게 이제 보통이고 렌트 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상 처리가 됩니다. 그리고 차량 렌트를 할 때 내 차가 외제차라 하더라도 동종의 국산 차량을 렌트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
그래서 뭐 꼭 외제차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? 참고를 하시고 그 외에 뭐 차량 파손 기간 동안에 이제 간접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URL로 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. 그러면은 본인이 보험회사 전산망에 들어가서 뭐 계좌번호를 입력해 놓으면은 간접 손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사고 처음 당하시는 분들 위해서 초기 그 대응 요령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사고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 이렇게 간단한 사고가 나면은 뭐 길가에 차 세워놓고 이렇게 핸드폰 하지 마시고 뭐 주도적으로 좀 차량을 빼고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